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보여준 구조 작업은 허술한 재난 대응 체계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엉성한 해양 구조와 군안 때문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데 MBC 취재 결과 실제로 국내에서는 해양 구조, 군안과 관련한 제도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지 열흘이 지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외국 수색 구조기관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해경 현장 지휘함에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수색구조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색구조 자문회의를 열어 이처럼 외국으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은 사고 발생 이후 잇따라 발표됩니다. 해양 군안업체 조직인 국제군안협회에는 28개 국가 59개 업체가 가입돼 있지만 국내 30여 개 구조군안업체 중 가입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영세 업체이다 보니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해상 사고도 외국 업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상 사고와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제도와 대응 체계 연구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구조와 군안과 관련된 제도와 법 연구는 지난 2012년 발표된 목포해양대학교의 9쪽짜리가 사실상 국내 첫 전문 논문입니다. 그렇죠. 연구가 거의 없죠. 법 제도나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고려를 안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초 연구 부족은 장비와 인력 운용 등 구조, 군안과 관련해 불완전한 법적 장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사 측 책임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사 직원들을 잇따라 사법 처리한 데 이어서 해경의 부실한 초동 대처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개조를 맡았던 영암의 한 조선소. 수사본부는 지난 18일 1차 이어 추가로 업무용 이메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해진 해운과 어떤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를 분석해 세월호 증축 과정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로 조선소 측은 수사와 관련해 함구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계신데요. 이미 구속된 핵심 승무원들과 선사인 청해진 해운 측에 대해서는 기름 유출로 인한 어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청해진 해운 상무 62살 김모 씨를 체포해 앞서 구속된 직원 3명과 마찬가지로 화물 과적과 허술한 고박 등을 방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연휴 기간에도 대여섯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혀 선체 불법 개조 등 선사 측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경의 허술한 초동 대처와 사고 당일 이준석 선장이 머물렀던 해경 직원의 아파트 출입구 CCTV가 일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희생자 유실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세월호 침몰 사고 지점에서 15km 떨어진 외병도 인근 해상에서 매트 등 유류품이 발견되고 진도와 해남 해안가에서 신발과 의류가 수거됐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저인망 어선과 안강망 어선을 집중 배치하고 있지만 이미 조류가 빠른 사리 기간이 2차례 지난 데다 먼 바다에서 유류품 발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승객 명단에 없는 영유아 탑승 가능성이 제기돼 해경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사고 해역에서 민간 잠수부가 선내 수색 과정에서 젖병을 보았다는 증언이 나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젖병은 수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월호의 총 승선 인원을 476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카페리선의 위험한 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있으나 마나한 법 규정 때문에 안전관리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용훈 기자입니다. 목포항 여객선 터미널. 이른 아침부터 다도의 섬으로 향하는 소형 카페리선들이 차량과 승객을 싣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전까지 전혀 없던 차량 결박, 즉 고정 결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묶었어요? 네? 언제부터 묶었어요? 이번에 세월호 난 다음부터 묶었죠. 대형 화물차 위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박줄을 묶고 있지만 승용차 같은 소형 차량은 나무로 만든 고정용 쐐기를 바퀴 아래 고일 뿐입니다.
해가 기울면 차량이 도미노처럼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해 시간이 1시간이 안 되는 카페리선은 소형 차량 고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출항 10분 전까지 차량과 화물을 싣도록 하는 규정은 유명무실이고 선체 균형을 위한 적재 순서와 방법도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실어요? 그냥 실으죠. 어느 순서대로. 또 개별 차량의 과정 여부는 물론 폭발물 같은 위험 물질을 적재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소형 카페리선은 100척이 넘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국도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씩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전남북 지방경찰청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고 취약 지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서 총 36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는 올해 1분기 총 4만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55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29명이 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광주 지역 중고 수입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중고차 전문 사이트 카사랑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 지역 중고 수입차의 판매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한 404억 대로 나타났습니다. 중고 수입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데는 중고 국산차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많이 떨어져 시세가 저렴하고 고연비 차량이 많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고 누적에다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지 쌀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쌀 가격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매한 올려고기 수북히 쌓여있는 담양의 한 농협 창고입니다. 남아있는 재고량은 3,200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5%나 증가했습니다. 계속되는 쌀 소비 감소에다 미국 처리장까지 경쟁도 치열해져 지난해 3%를 넘겼던 수익률이 1%대로 떨어졌습니다. RPC에서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적자가 지금도 해마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지만은 계속 그 폭이 좀 상당히 좀 커질 것 같아요. 쌀 재고 문제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전남 지역에 남아있는 재고 쌀은 모두 15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14,000톤이나 많습니다. 이처럼 재고가 넘쳐나면서 산지 쌀 가격도 하락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통상 수확기 이후에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이지만 올해는 수확기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나락이 소비가 쌀이 소비가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매량도 결과적으로 전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산지 쌀값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략 공천을 받은 윤장현 후보가 시민의 힘으로 광주를 바꿔 정권교체에 초석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후보는 새정치연합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 시민 권력의 승리는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시민만을 위한 첫 시민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전략 공천한 이후 강훈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국회의원이 탈당 선언을 한 데 이어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이들은 내일 광주공원에서 전략 공천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여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전략 공천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제 열린 윤 전 위원장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장에는 경선수호 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조 광주서구청장 예비후보는 객관적인 서류 심사와 면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결과적으로 경선 후보에서 탈락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의원에 도전한 진귀수와 노남수 예비후보도 면접이나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며 검찰 수사 촉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떠들썩한 어린이날 행사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에게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5월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버스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흥겨운 주제가가 연이어 흘러나오고 아이들은 어느새 만화 속 세상에 빠져듭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만났던 친구들이 함께 버스에 탄 것처럼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가정의 달을 맞아 광주 지역에서도 타요 버스와 함께 두다닥 쿵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는 어린이와 함께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넘쳐났습니다. 사흘 연속 만원 사례를 기록한 가운데 시구에 나선 또봇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타이거즈 선수들은 미래의 야구 꿈나무들에게 이름을 새겨넣은 사인볼을 선사했습니다. 아빠랑 야구장 와서 그 선수들 사인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세월호 참사로 지역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예년 같은 시끌벅적한 어린이날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무상 정책과 실력 광주 공약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장휘국 후보는 무상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양형일 예비 후보는 통학 비용과 방과 후 학교 비용을 제공하기로 했고, 윤봉근 예비 후보도 교복과 학교 교재를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왕복, 정희곤, 김영수 등 다른 후보들도 무상 정책과 함께 학습 능력 향상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관람객이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휴를 맞아 박람회장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중심으로 어제 하루 5만여 명이 다녀가 누적 관람객 40만 명을 돌파했고, 조직위는 오늘까지 50만 명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1일 폐막 전까지 학교 단위 체험학습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이 탐방객들이 늘어난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훼손 예방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최근 봄철 탐방객이 늘면서 산나물이나 야생화를 채취하는 사람, 취사나 흡연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며 5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통해 자원 보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넥센 3차전, 양팀은 28개의 안타를 주고받으며 화력전을 펼쳤는데요. 기아는 넥센의 불방망이를 막지 못하고 두 번째 승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넥센 3연전, 챔피언스필드는 3일 연속 매진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연휴를 맞아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로 22,000석이 가득 찼는데요. 어린이날 경기장에서는 파울공을 잡겠다고 글러브를 들고 온 아이들, 그리고 양현종 선수 같은 멋진 선수가 되고 싶다는 야구 꿈나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나빴습니다. 불꽃 피칭으로 기대를 보았던 한승혁 선수가 1회부터 무너지며 마운드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한승혁은 자신 있게 공을 던지지 못하고 볼넷을 남발하며 스스로 위기에 빠집니다. 결국 1회를 채 마치지 못한 채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지난번 SK전 이후 2회 연속 조기 강판된 한승혁 선수, 기아 선발진에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경기 내내 넥센과 힘겹게 싸운 마운드, 문제는 볼넷이었습니다. 9개 구단 중 최다 볼넷을 기록하고 있는 기아는 어제도 무려 10개의 볼넷을 내줬습니다. 뼈아픈 실책도 있었습니다. 태양을 피하지 못해서 또는 너무 긴 수비 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잡아야 할 아웃 카운트를 놓칩니다. 실책은 곧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고 수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그 사이에 3루에 그래도 타선은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최근 절정에 오른 타격감을 보여주는 김주찬 선수의 마술거리 홈런이 터졌는데요. 마정길의 직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시즌 1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해 기아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이후 첫 홈런입니다. 또 어제 첫 1군 무대에 올라온 윤환주 선수는 멀티 안타를 기록하며 선동열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기아는 비록 넥센의 불방망이 앞에서 고개를 떨궈야 했지만 9회까지 점수를 올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좌중간은 열고 여유 있게 들어오고 있는 올 시즌 28개의 경기를 치른 기아. 현재 12승 16패로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부터 3일 동안 휴식기를 갖고 금요일부터 쉬지 않고 42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휴식 이후 처음 만나는 상대는 하나인데요.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도약하는 호랑이 군단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니까요. 옷차림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 9도, 화순 6도로 조금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른 22도가 예상되는데요. 기온도 올라서고 미세먼지 소식도 없어서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6도, 영광과 나주가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21도, 구례 23도, 화순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진도구는 바람의 세기가 초속 6에서 9m, 파도의 높이는 최고 1m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목요일과 주말 동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